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시황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비공개로 놔둬가지고 너무 늦게 공개를 받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나스닥만 0.28% 올랐고요. 다우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어저께 20년 만기 160억 달러 국채를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좀 문제가 생겼죠. 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시장이 문제가 됐죠. 결국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한 것이 맞았다 이런 분위기로 형성됐던 상황인데요. 그 안에는 대규모 감세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대규모 감세안이 어저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상원만이 남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상원에서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감세안은 약 3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4,142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 1년 예산의 한 7배, 6배 정도 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는 5경 1조 달러 정도 되죠. 거기에 4천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34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채를 수요하는 자들은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길 바라겠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셀프 감세를 좀 했었잖아요. 이번에 나온 셀프 감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원 의장은 7월 4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전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세안은 주식시장의 악재는 절대 아닙니다. 악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재정적자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로 한다면 호재가 악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원로이사의 발언이 있었어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관세가 10%선 봉합 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0%라는 얘기는 영국이 제일 우선으로 자동차 10만 대까지 10% 관세를 합의를 했죠.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기본 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이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굳이 10%를 인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0%가 전 세계 관세 협의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10% 선에서 봉합시인데 이 봉합시 시점이 언제냐면 7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관세 유예한 게 90일이니까 90일 안에 되겠느냐는 건데요. 그리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물론 지금 영국처럼 그래 그냥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버티는 나라가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바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연준의 원로이사나 이렇게 얘기했지 대부분의 연준위원은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중론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까지 같이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언급될 거예요. 그럼 연준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를까 나온다면 문제는 특히 요즘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하죠. 그렇죠? 증산합니다. 증산하면 유가가 떨어져야 되냐? 안 떨어집니다. 유가가. 이것도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증산해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면 좋은데
이것도 안 먹히는 겁니다. 시장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증산에서 유가가 하락하면 과거에 트럼프가 1기 때 유가를 40불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돌아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또 경기 침체도 올 수 있죠. 경기 침체는 왜 옵니까? 10% 관세에 대한 만큼 제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고 생산자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를 안 하는데 생산을 많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만 0.28% 오르는데요. 테슬라가 1.9% 오르면서 시장을 좀 끌어줬다.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는 조금 소폭 밀리는 모습이네요. 다우 모습을 보시면 차트로 5일선과 21선 사이 중간에 걸쳐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 저점이었던 이 부분 5월 15일 저점 41,777 여기까지 거의 밀렸다가 여기서 바닥 형성을 하는 그 흐름을 좀 보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랐죠. 약간 올랐죠. 그렇지만 어저께 저점 어제 저점이 18,799였거든요. 그 부분까지 그 부분 정도에서 다시 반등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아직은 반등이 됐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시장의 추세가 깨졌다 이런 말도 못하는 차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그나마 올랐죠. 테슬라가 그나마 올랐습니다. 그나마 올랐는데 이틀 동안 내렸던 음봉을 약간 메워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약간 증산인데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좀 의외입니다. 의외. 물론 저점대로 온 거고 현재는 수평이다. 수평으로 이동 행보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60선까지 올라왔다는 건 특이한 겁니다. 원래 증산을 하게 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증산을 하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40불대로 떨어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트럼프 1기 때처럼 40불대 떨어진 상태에서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이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준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유가가 40불대로 떨어지는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못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스티브 미란이라는 이번에 이 무역 관세에 대한 것을 계획한 자죠. 미국의 트럼프 경제 책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밀라노에서 통화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적 없다. 비공식 통화 합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고 협의 이런 거 없다. 비공식 통화 합의서를 다 일축해 버립니다. 전혀 사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지금 약달러를 통해서 무역 적자 해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달러가 되면 안전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아까 말한 국채 발행이 실패가 날 수도 있고 국채 발행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아니면 국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더 높게 요구하는 수가 생기죠. 그랬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강달러 정책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었나요? 여기 보시면 1373원까지 밀렸던 환율이 저점인가?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하방경지에서 나오신 하방경지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얘기가 표현을 써드렸죠. 후행 스팬상으로 이격이 없다. 만약에 이격을 깨트린다 그러면은 1320원까지 갈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걸 깨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극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티븐 미란이 발언한 이 발언이 환율을 다시
약세로 원달러 약세로 끌고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늘 올라가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번 이 저점 부분에서의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지.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또 내릴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이 내려오는데도 주가는 같이 내렸습니다. 환율은 요즘 주가하고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환율이 내려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정석인데 그렇지 못했지만 환율만큼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죠. 환율이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벌써 얼마가 됩니까? 10원, 100원 내려왔죠. 100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출도 14%가 줄었는데 환율만 내려오게 되면 수출로 인한 이익이 적죠.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은 자급자족으로 회개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은 보호무역하죠.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진짜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과 주가가 요즘 다른 이유는 환율은 환율 들어가야 되고 주가는 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 오늘 보셔야 되는데 이 스티븐 메란이라는 사람 발언대로 환율이 많이 진짜라면 오늘부터 환율은 다시 약세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물론 립서비스 그러니까 약달러 추가하는 부분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립서비스 한 건지 진짜인지 오늘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일목균형에서 하방역세가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역세가 나오게 되면 절대 환율을 떨어지지 않거든요. 확률 쪽으로. 그래서 요 흐름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수급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퐁당퐁당 매도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한 2, 3일 매도하고 쭉 스트레이트 사줘야 되는데 갑자기 매도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만큼은 다시 사주는 게 좋아요. 안 사주면 또 피곤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파는 것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어저께 특히 위클리 만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웠죠. 저는 이 위클리 만기 제발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클리 만기가 국내 시장을 못 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만기가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불렀다면 오늘은 다시 매수를 통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코스피 모습을 보시면 어저께 5일선과 21선 사이까지 왔잖아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근데 지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날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월봉상으로 이달 말에 2630 이상 가는지가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2600이 이탈한 그런 흐름이 있긴 했지만 오늘 해도 되돌리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22선 값의 지지력 테스트 21선 값이 얼마입니까? 2583 정도가 중요한 지지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